오청원배 세계 여자 바둑대회 최정 구단과 김채영 4단의 결승 3번기 2국입니다. 해설에는 한종진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결승 1국에서 김채영 선수가 가져가면서 앞서 나가게 됐는데요. 개인적으로 김채영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나도 귀중한 값진 1승이었을 것 같아요. 네, 저 11연패를 당하다가 오청원배에서 1국에서 승리를 거뒀거든요. 네. 그 1국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1국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3번기예요. 결국에는 2국이나 3국을 이기지 못하면 그 1승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로 이 대회가 마무리가 될지 아니면 최정 구단의 반격이 이어지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먼저 오청원배 대회 정보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청원배 세계여자바둑대회는 중국기원에서 주최하고요. 푸젠성에서 주관합니다. 총 28명의 선수들이 출전했던 토너먼트였는데요. 결승전은 우리 한국 자매 기사끼리의 대결이 성사가 되면서 3번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결승전에 김채영 선수와 최정 선수가 2명의 자매 기사가 올라갔는데요. 네. 정말 김채영 선수가 1국에서 귀중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오늘의 대결도 진짜 누가 이길지 예측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특히나 준결승에서 아주 행운의 반집승을 거두면서 결승전 첫 출발부터 기세가 참 좋습니다. 네, 1승도 1승이지만 내용이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 1승의 내용처럼 오늘도 그렇게 두어진다면 이 승부는 정말 모를 것 같습니다. 네. 자, 객관적인 전력 면에서는 최종 구단이 월등히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우선 두 선수는 96년생으로 동갑이고요. 입단 연도는 1년 최정 선수가 선배입니다. 자, 김채영 4단이 결승 1국을 가져가기는 했지만 상대 전적은 이미 많이 벌어져 있어요. 네, 이 상대 전적을 다시 뒤집어 가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하지만 그 11연패를 당하다가 그 1승을 거둔 그 1승이 더 의미가 있어 보여서 네. 이 상대 전적은 오늘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두 선수는 하루에 휴식일이 있었는데 사실 평소에 친한 기사들이기도 하고 제대로 휴식을 취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땠을까요? 아마 시합만 2명의 기사가 같은 시합만 아니라면 네. 정말 편하게 하루를 휴식을 취하면서 농담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텐데요. 그 시합이 어쩔 수 없이 2명이 둬야 되기 때문에 네. 아마 각자 방에서 서로 휴식을 취하면서 하루를 보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타지에서의 대국이다 보니까 행동 반경이 넓지도 않았을 것 같고요. 이 휴식일 동안 누가 또 휴식을 잘 취했을지도 중요한 승부가 될 것 같고요. 또 결승전이다 보니까 누가 더 심장이 큰지가 중요한 한 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최정 9단과 김채영 4단의 결승 3번기 2국은 역시 한국 시각으로 같은 시간인 오후 1시부터 진행이 됐는데요. 초반전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을지 지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하는 대회이기도 하고 아마 가장 재밌는 대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꼭 우승을 하고 싶고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긴다는 생각 안 해야지 이길 것 같아요. 봐드리지 않겠습니다. 꼭 우승하고 싶다, 최정. 봐주지 않겠다, 김채영. 자, 임정 각오부터 아주 당찬 포부를 밝혔던 두 기사인데요. 자, 오늘 결승 3번기에 있어서는 1국이 김채영 선수가 가져간 상황입니다. 자, 오늘 2국은 흑백을 바꿔서 김채영 4단의 흑, 최정 9단의 백으로 시작을 해요. 네. 7집반은 아무래도 이제 백이 좀 두기가 편하다. 이게 그 통설인데요. 네. 하지만 지금 어제 1국을 이긴 그 김채영 4단은 오늘 꼭 승리를 거둬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 싶을 거고요. 그렇죠. 최정 9단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2국을 이겨서 최종국까지 가려고 할 것입니다. 네. 특히나 앞선 그 인터뷰를 보니까 첫 대회이다 보니까 꼭 우승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어떤 대회든 1회 대회는 좀 언제나 각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 대회 타이틀이 오청원배이기 때문에 네. 꼭 우승을 해서 이 오청원배 1회 타이틀을 갖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초대 챔프에 욕심을 내고 있는 조기섭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양화점으로 출발을 했고요. 아마 이제 3-3을 팔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3-3을 파거나 날짜를 두거나 둘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이 두어지는 네, 포석입니다. 자, 3-3을 들어가고요. 일국과 비슷한 거 아닌가요? 네, 일국과 조금 다르죠. 네네. 지금 어제 있었던 그 커제 선수와 바둑과 동일한 커제 김지석 선수와 동일한 어떤 포진입니다. 방향이 좀 다른가요? 네, 어제도 똑같이 이렇게 진행이 됐었죠. 아, 지금 이렇게 제치는 수는 잘 두지 않는 수법이거든요. 근데 일국에서 허무하게 실리를 내주면서 이렇게 패했던 최정 선수가 이국에서는 오늘 실리를 한번 차지하면서 이렇게 네. 둬보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자, 2단 저침을 들고 나오고요. 끊어서 한 점을 잡는 게 가장 무난하겠죠? 네, 끊어서 잡는 게 네, 가장 무난한 수법이고요. 뭐 예전 같으면 이곳을 제쳐서요 둘 수도 있는데 네, 이곳을 두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한 점을 잡고 두 점을 잡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그려지는 이곳의 날짜 굳힘이나 이곳의 날짜 굳힘 두 곳 중에 한 곳을 차지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백돌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둘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데요. 자, 먼저 최정 선수는 이번 대회 모두 중국 선수들을 누르면서 결승을 이름을 올렸는데요. 인취, 루민치안, 리어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최정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시드를 받아서요. 한 네. 판을 덜 두고 이렇게 결승까지 올라왔고요. 김채영 선수는 일본의 뉴에이코를 시작으로 다음에 중국의 가오싱, 다시 일본 셰이민, 그리고 중국 랭킹 1위 위징 선수를 누르면서 이름을 올렸는데요. 한 판 더 이긴 효과가 있었을까요? 일국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하지만 일국에서 이겨서 부담은 김채영 선수가 어떨 때보다 가장 클 거예요. 우승이 눈앞에 보이고 최정 선수를 이겼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지금 굉장히 긴장도 되고 떨림이 있을 텐데 그 떨림을 잘 이겨내야 오늘 이국에서도 좋은 바둑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대로 최정 구단 입장에서는 오히려 일국을 생각하지 않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지금까지 김채영 선수에게 이겼던 어떤 그런 것만 기억하면서 대국을 임해야지 일국 패배한 걸 또 김채영 선수가 늘었나, 김채영 선수가 발전했나, 아니면 내가 최근에 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좋았던 걸 기억하면서 평소대로 과감하게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여자 랭킹 1위와 3위의 대결입니다. 역시 얘기해 주신 대로 김채영 선수는 우상을 날짜로 굳혀갔고 그러자 최정 구단이 우하를 걸쳐가네요. 그냥 벌리는군요. 이게 최정 구단의 어떤 스타일이랄까요? 인공지능은 최근에 인공지능에서는 많이 두어지는 수법이 키를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는 게 가장 많이 두어집니다. 밀어가거나 아니면 한 칸을 띄거나요. 이런 선택을 많이 하는데 최정 선수는 그래도 결국에는 이 초반에 실리 작전을 썼지만 결국에는 본인의 어떤 스타일대로 돌들을 중앙 쪽으로 높이 가고 있습니다. 많은 수순이 진행된 거는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공지능이 나온 후와 전이 좀 다른데요. 네. 그 전 내용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의 어떤
형태는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에 두던 스타일과 비슷합니다. 네. 정말 그전에는 이런 수법이 많이 나왔거든요. 세 칸 벌리고 내 이렇게 뛰고요. 하지만 인공지능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뛰는 수보다는 기에 붙이는 수. 일단 실리를 벌면서 상대를 압박하는 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지금 뛰는 수로도 지금 붙이면 네. 네. 결국 붙여서 둘 수도 있군요. 결국 비슷한 흐름이 되는데요. 지금도 이렇게 두고 지금은 이곳이 날짜 세 칸이 벌려져 있기 때문에 백이 이쪽을 밀어가면서요. 이렇게 두는 게 뭐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최정 선수는 한 칸을 뛰면서 돌들을 중앙으로 계속 포진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가요? 최정 구단이 중앙 바둑을 좀 좋아하는 스타일인가요? 그렇죠. 전투를 좋아하는 기사는 아무래도 그 아래로 가는 것보다는 돌이 위로 가는 걸 좋아하고요. 지금 이 반면 김채영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3-3을 파하지 않습니까? 네. 결국 그 실리를 좋아하는 김채영 선수는 어떻게든 실리에서 앞서 나가겠다라는 생각이 강해 보입니다. 대회 명의 오청원배답게 오늘 포석에 있어서 오청원 선생이 개발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연구했던 신포석대로 좀 당시의 신포석대로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최정 선수가 그렇게 두고 있는 것 같거든요. 좌하 3-3에 침입하는 거는 어떤가요? 지금 네 이렇게 흙이 의도대로 도준 거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 이쪽으로 막았는데요. 네. 안쪽으로 막았는데 바깥쪽으로 막고요. 바깥쪽으로 막고 흙이 이곳을 이을 때 있고요. 날짜 가면 네 막아두고요. 이 정석은 실전에 많이 나오는 정석인데요. 네. 뭐 이것을 호구치거나 뭐 이쪽을 세 칸을 벌리거나 하면서 두었으면 지금 이 모양과 굉장히 그 좋은 호응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두는 게 조금 나았을 것 같은데 네 이걸 이렇게 띄워놓고 이쪽 귀로 막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세 칸 정도로 가볍게 벌려둡니다. 거기에서 흙도, 네, 좌변이 손질이 필요할까요? 네 이제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의 차이인데요. 백이 이곳을 공격이 온다 해도 지금 밀어가는 자세가 나쁘지 않습니다. 네, 이곳을 제낄 때 맞제 치면요 끊는 게 안 되거든요. 지금 나오는 맛 때문에요. 네. 그럼 늘어야 되는데 흙도 호구 치는 자세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네 괜찮고요. 뭐 크게 공격 대상은 아니에요. 네 이게 가장 압박하는 수고요. 뭐 다음에 둔다면 이렇게도 둘 수 있는 날짜로 둘 수 있는데요. 날짜로 두는 것은 뭐 이렇게 살려고 하면 이렇게 살 수도 있고요. 또 뭐 이렇게 눈목자로 나가면 네. 충분히 탈출이 가능합니다. 아, 밭전자로 가를 수가 없어요. 네. 밭전자를 뭐 가른다고 하면요. 네. 이게 뭐 잡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뭐 잡기도 어렵네요. 지금 이것을 그렇네요. 두면 뚫리고요. 이걸 두면 넘어가고요. 넘어가게 되면 혹은 쳐야 되는데 뭔가 흐름이 베개의 돌을 계속 괴롭히면서 탈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못 잡으면 실리로 굉장히 손해거든요. 네. 네. 이런 선택은 확신이 있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그런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손을 돌리는 것도 뭐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역시 김채영 선수 실리 정말 좋아해요. 오늘 김채영 선수가 뭔가 단단히 작전을 짜고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분명히 지금 이것도 굉장히 크거든요. 백돌이 좋고 언제든 백이 날짜 가고 흙이 어딘가를 둘 때요. 뭐 가령 둔다고 하면 또 이쪽으로 돌들이 이런 쪽으로 오게 되면 백의 진영이 굉장히 이상적인 모양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것도 선수예요. 거의 선수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이 지금의 교환 이 교환은 선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호응이 되는 모양이거든요. 하지만 실리를 벌어두고 수습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 네, 그런 의도가 깔려있는 포진입니다. 자, 두 선수의 전략과 작전이 드러나는 포석입니다. 그런데도 AI는 흙 쪽의 포석이 좀 편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네. 역시 실리라는 건가요? AI가 판단하는 어떤 중앙의 돌에 가고 있는 어떤 이런 수들을 가치를 좋게 안 보는 것 같아요. 아. 네. 예, 공부를 해본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지금의 이 수법들이 굉장히 불확실한 수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단단해 보이지가 않아요. 네, 그렇죠. 저는 모양을 키워가기 시작하는데요. 아무래도 중앙집을 만드는 건 어렵고요. 네. 이 운영을 해나간다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최정구단은 이 중요한 승부에서 중앙 작전을 들고 나왔습니다. 본인의 어떤 바둑이 그냥 중앙전에 굉장히 익숙한 바둑이기 때문에 자신이 있고요. 지금 이렇게 두어지고 있는데 뭐 인공지능처럼 이건 운영을 굉장히 잘해야 되거든요. 네. 이런 중요한 바둑에서 이제 본인의 스타일을 유지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어떤 수법들은 흙이 약간이라도 편한 흐름으로 지금 흘러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의 밭전자도 굉장히 좋은 밭전자예요. 네. 스코어 상관없이 이런 큰 승부는 심장 싸움이라고도 하는데 사실 너무 승리를 탐하다 보면은 실리에만 눈이 더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자신의 기풍대로 판을 짜간다는 거 최정구단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네, 그런 최재형 바둑 스타일뿐만 아니라 어떤 평소의 모습도 굉장히 멋진 김채영 선수가 멋있지 않다는 게 아니라요. 네. 굉장히 시원시원한 선수인데 지금 이번 결승에서도 분명히 일국에 졌지만 지금 김채영 선수의 준비는 오늘은 실리 작전으로 가보자. 인 반면에 최정 선수의 어떤 수법은 그래 나의 스타일대로 가보자 네.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지금 바둑판에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 결승 1국에 대해서 못 보셨던 분들을 위해 좀 간략하게 그 한 판을 정리해보자면 어떻게 흘러가는 한 판이었을까요? 초반 김채영 선수가 좀 발빠르게 바둑을 두어지면서 약간 편한 흐름이었는데요. 중반 부분 어떤 접전에서 분명히 최정 선수가 우위를 점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좀 비관했는지 좀 너무 무리수가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마지막 순간에 좀 손쉽게 좀 진 게 아닌가. 네. 하지만 그 최정 선수의 흔들기를 결국 김채영 선수가 잘 받아내서 이긴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최정 선수가 못 뒀다기보다 그 한 판만 놓고 봤을 때는 그 김채영 선수가 굉장히 좋은 바둑을 뒀다. 굉장히 결승전이지만 명국에 가까운 바둑을 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초반에 정말 잘 짜더라고요, 김채영 네. 선수가. 굉장히 발빠르게 굉장히 좋은 포석을 짰고요. 지금도 한눈으로 봤을 때는 만만치는 않겠지만 잡으라면 지금 저는 흙을 잡고 싶거든요. 그 이유는요? 저도 이제 김채영 선수와 비슷한 어떤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실리가 일단 확보되어 있는 지금 이 장면이 아무래도 좀 편해 보여요. 네. 두기가 훨씬 편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미주수의 공간을 운영을 해 나가는 게 백으로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지만 이것이 또 최정 구단의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지금 하지만 백이 날짜를 와서요. 네. 지금 이렇게 눈목자를 놓고 이렇게 나와서 끊었는데 흙이 이것을 제쳐 이으면서 지금 백의 단점도 생기고요. 흙이 5집이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마도 흙이 굉장히 잘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점이 끊긴 거 아닌가요? 두 점이 끊겼지만 지금 이 돌들도 자충이 돼 있고요. 이렇게 지킨다면 백이 여기 지킨다면 좀 돌이 좀 약한 돌이 돼요. 하지만 흙이 이런 곳을 오게 되면 이건 또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이 모양을 키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도 터져 있고 또 이것도 터져 있기 때문에 중앙으로 진출할 수 있는 활로가 많아서요. 네. 하지만 분명히 흙이 지금 곳곳에 실리를 잘 벌어놓고 있어서 지금 뭐 저는 안 받을 것 같아요. 저는 안 받고 뭐 이런 곳을 어깨 짚거나 아니면 이곳을 네. 네, 벌릴 것 같은데요. 벌리고 이걸 끊는다면 네, 뭐 이런 정도 받아두고 중앙 모양을 키우는 것을 선택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네, 어렵긴 어렵습니다. 네. 워낙 중앙이 정리 안 된 부분들이 많아서 하지만 한종진 구단의 기풍 스타일상 네, 받아줬어요. 받아준다 그러면 백이 와서 흙이 좀 그래도 조금 얇았던 돌의 형태인데요. 좀 정리가 된 거거든요. 지금 오히려 네, 지금 최정 선수가 이렇게 나와서 끄는 걸로 뭐 백으로 이렇게 두거나요. 그러면 흙이 이렇게 둬야 되는데 오히려 백이 이렇게 두고 흙이 둘 때 뭐 이런 식의 교환을 하고 공격을 계속 하는 게 지금 이 돌이 없거든요. 이런 돌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네. 흙이 자체로 못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격을 하면서 실리를 벌어가는 게 좀 더 나았을 것 같은데 네, 이제 흙이 손을 돌려서 상변을 선점하게 됐고요. 그 자리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지금 이 자리가 오므로 해서 백이 이런 곳에 오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백이 이곳을 둔다 그러면 이곳이 선수거든요. 이곳이 선수라는 건 백이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뭐 이렇게 흙이 이런 데 치받으면 넘어가는 수와 중앙 호구 치는 수 사실 이 돌이 오므로 해서 뭔가 이쪽에 백의 그 수법도 두기가 어려워졌어요. 네. 벌린다고 집이 되는 건 아니군요. 네. 아마 이제 계속 실리로 따라가기는 지금 뭐 몇 수 진행되지 않았지만 최정 선수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중앙 전투에서 지금 부족한 실리를 찾아가야 됩니다. 네. 자, 지금 어깨 짚음이라고 한다면 아래쪽에도 한 군데 더 있기는 합니다. 우선 상변에 날일자로 물어봤고요. 지금 여러 가지 뭐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의 이 수가 흙의 선택은 중앙으로 뛸 수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받거나 또 이렇게 받거나요. 아니면 중앙으로 뛰거나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과연 흙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네. 자, 초반 흙의 실리 100의 세력으로 이어집니다. 이 중앙전이 중요한 승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종 구단과 김채영 사단의 결승 2국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최정 구단과 김채영 사단의 오청원배 세계 여자 바둑 대회 결승전입니다. 어제 또 100명배 시니어 바둑 대회에 있어서 네. 참 살아있는 전설들이 많이 출전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다케미야 마사키 구단과 고바야시 고이치 구단도 있었어요. 네. 어떻습니까? 오늘 그 두 기사가 느껴지는 포석이지 않습니까? 네. 적절한 비유를 해주셨는데요. 네. 두 기사 지하철과 우주류 네. 그런 바둑인데 오늘 최정 구단이 우주류를 선택했고요. 김채영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지하철. 거기서 이제 더 덧붙이자면 김채영 선수 같은 경우는 조치훈 구단의 폭파 전문가까지 네. 이렇게 돼야 될 것 같고요. 최정 선수 같은 경우는 뚝심의 임매봉 구단 같은 어떤 참고 기다리면서 한 방을 노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역시나 중요한 포인트 중앙입니다. 자, 마지막 수순이 최종 구단이 상변에 5선 날일자로 물어봤는데요. 그냥 받아줄까요?
최정 구단이 이렇게 두었는데요. 네. 아마 김채영 선수라면 그냥 받지 않을까. 일단 받아두고 그걸 받고 흙이 받으면 이제 백은 이곳을 씌워가야 되거든요. 씌워갈 때 뭐 이곳을 두거나 아니면 이곳을 띄거나 저는 이제 이런 식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어느 선으로 막아내야 할지도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중앙이 역시 어려운데요. 중앙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수두를 당할 여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실리는 어떻게 보면 이런 모양들은 확정가기 때문에 더 이상 깨지지 않습니다. 흙으로서는 정해져 있는 집이기 때문에 네. 이 집을 계산해 놓고 백의 모양을 삭감하면 되는 반면에요. 백은 뭔가 계산되지 않는 걸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채영 사단의 손을 돌려서 하변 한 칸을 선택을 했고요. 상변에는 뚫려도 버틸만 하다는 건가요? 그래서 이거 한 칸 떼는 것보다는 어차피 흙이 이것을 받았어도 이쪽을 받았을 것 같거든요. 이것을 두지 않고 흙이 이렇게 받았다면 백이 이런 곳으로 온다면 오히려 중앙 쪽으로 탈출하면서요. 중앙 쪽을 진출하면서 지금 이 돌들도 약하기 때문에 백이 큰 집을 짓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이곳을 띄었다는 것은 최정 구단에게 이것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것을 당하게 되면 이 한 점이 백의 세력권에서 좀 헤엄쳐야 되고 굉장히 곤란함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차단당하게 되면 이쪽 기회 맛이 굉장히 나빠져요. 네. 다음에 붙이거나 삼삼파거나 하면 어느 정도 수는 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지켰다면 어떤 식으로 지켰다면 기회 맛은 전혀 없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실리로도 상변에 한 칸 백이 뛰는 게 굉장히 크고요. 또 그 흙 한 점도 차단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바둑이 어려워졌습니다. AI의 스코어도 점수를 좀 잃게 된 흙이고요. 한 칸으로 전진에 들어가야 할까요? 저는 최정 스타일상 무조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지가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칸 말고는 없군요. 네. 현재 1국을 가져간 김채영 선수고요. 생각 시간은 각자 2시간에 1분 초읽기 5회, 검은 중국 룰에 따라서 7집 반입니다. 결승 1국이 5시간 53분이 걸린 혈투. 그동안 이 대회 진행되면서 가장 오랫동안 대국을 펼쳤던 한 판이었어요. 네, 그만큼 두 기사가 지난 위징 선수와 반집 승부하나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는데요. 네. 반집 승부 350수의 혈투 다 그런 걸 종합적인 걸 따져봐도 얼마나 두 기사가 이 대회에 집중하고 있는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어떤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함께 저희도 오랫동안 중계를 했었는데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 판을 관전을 했습니다. 네, 정말 재밌는 내용이었는데요.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김채영 선수가 그 판은 굉장히 잘 둔 저는 바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흐름도 그 1국의 연장에서 저는 흘러가는 느낌이거든요. 뭔가 흑백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렇죠. 이 어떤 김채영 선수의 실리와 네, 최정 선수의 그 두터움, 그거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과 같은 이런 한 수를 보여주는 최종 구단인데 이 점이 네. 정말 찾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도저히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느낌으로 봤어요. 아직 이 수를 통해서 바둑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저도 예측할 수는 없지만요. 네. 지금 중앙으로 돌들이 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이 수는 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 중앙에 얼마나 큰 집을 지으려고 이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흙이 중앙을 이쪽을 띄거나 네. 또 이쪽을 전 띄는 게 일관 같아 보이는데요. 지금은 상변을 받지를 않고요. 네, 이제 이렇게까지 됐으니까요. 사실 근데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은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받고 싶어요. 이렇게 받으면 네. 지금 흙이 이런 곳에 맛이 좀 나쁘거든요. 나중에 차단할 확률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고 그리고 이곳을 제친다면 네. 늘어야 되는데요. 밀어가고 하면 아직 좀 귀에 맛이 있어요. 하지만 흙이 이렇게 둔다면요. 귀에 붙이거나 해도 다 이 도래 형태가 호구 형태가 갖춰지기 때문에 지금 귀의 맛이 원천 봉쇄됩니다. 그러면 이제 확정가는 흙이 이곳을 두게 되면요. 거의 30집, 35집, 40집, 55 정도 나 있고 지금 발전성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깨지지 않는 55집입니다. 그러면 100집을 한번 세우면 100이 이게 빠지는 게 선수라고 해서 11집, 12집, 그리고 확정가로는 한 10집, 그리고 뭐 이거 22집에 네, 22집의 이 모양인데요. 지금 100이 흙이 55집이었고요. 네. 흙이 100이 22집이니까요. 지금 30집 이상, 뭐 25집이라도 30집 정도 차이 나는 모양인데 지금 이곳에서 25집 이상 나야 되고 또 100에 이게 100이 이런 곳을 둔다고 하면 이 흙이 이런 곳을 둡니다. 네. 그럼 100이 집을 짓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뭐 둬야 되는데 막아야겠죠. 흙이 뭐 이런 식으로 두다 보면 100만 집이 생기는 게 아니라 흙도 집이 생깁니다. 100만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중앙집은요. 네. 중앙집은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 바둑은 흙이 너무 단단하게 돌들이 있어서 이곳을 차단하지 않고서는 흙의 돌들을 차단한 그 뭔가 중앙으로 몰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흙돌차리거든요. 백이돌차리가 아니라 흙돌차리기 때문에 그래서 연결도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실전은 아래쪽부터 좀 깎아 들어가려고 하네요. 네. 오히려 김채영 선수는 상변을 100으로 하여금 들어오라는 얘기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뭐 오면 뛰어가면 중앙을 탈출하면 된다. 자연스럽게 탈출하면 된다. 지금 뭐 이렇게 받는 거나 이렇게 받는 것은 백이 또 이쪽 진영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은 차단하러 오는 것은 중앙으로 탈출하면 충분히 뭐 가능하다. 수습이 쉽게 수습이 된다. 지금 이곳으로 오면서 지금 이곳에 붙이는 지금 단점이 생겼거든요. 지금 흙돌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축이 안 되는 순간 이렇게 늘어야 되는데요. 네. 뭐 이쪽을 밀어가거나 제치면 뛰어서요. 끊는 단점과 백이 이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있게 되면 지금 분명히 누가 약한지 의문입니다. 네. 이러다 보면 중앙도 자연스레 네. 지워지겠고요. 이 결과를 지금 이 정도에서 섣부르게 어떤 한 곳을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최정 선수의 어깨가 좀 더 무거운 것 같습니다. 하변을 2칸으로 들어오는 최정 구단.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곳의 2칸은 이쪽도 살아 있고요. 이곳의 침입 갈라침은 흙이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네. 침입함으로 해서 기회 막까지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침입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쪽도 튼튼하고 이쪽도 튼튼하기 때문에 지금 두는 의미는 단순히 흙집을 깨는 건데 네. 지금 흙집을 깨려고 해서는 바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존 집은 흙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흙을 깨려는 게 아니라 흙으로 하여금 뭔가 살기 위해서 허우적되게 하고요. 그걸 통해서 다른 데에서 이득을 취해야 되고 네. 지금 가령 이곳으로 이렇게 둔다고 하면 지금 이 단점을 흙이 노리기가 어려워져요. 타이밍이 안 나올 네. 것 같아요. 돌들이 중앙으로 뭐 띄어진다고 해도 백이 띄어지면 백돌들이 이게 연결고리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뭐 이곳에서 공격을 통해서 뭔가 얻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흑은 바로 건너붙이는 싸움을 진행시킬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곳까지 왔기 때문에 받아두는 거, 그리고 조금 더 강력하게 둔다면 또 이런 수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변에 건너붙임, 상변에 받는 수, 그리고 하변에 다가서는 수 한 3가지 정도로 네.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곳을 두 기사가 두지 않는 건 저는 뭐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상변에서 나름의 좀 신경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서로 안 두니까 서로 안 두고 있는데 네. 지금 누가 봐도 그것이 가장 일단 커 보이거든요. 일단 가장 급해 보이고요.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좀 백도 지금 이곳을 좀 노리겠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뭐 이곳을 손 뺄 수는 있겠죠. 그러면 뭐 이렇게 치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맞게 되면 끼우는 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이렇게 패를 하게 되면요. 지금 패감이 뭐 이런 패감이 있다고 해도 흑이 이곳을 패를 쓰고 따내고 백이 따내고 흑이 이것을 둡니다. 지금은 이제 백의 입장에서도 뭐 만패불창할 수밖에 없죠. 이것을 두게 되면 뭐 이것을 잡거나 하면 또 이것을 둡니다. 그러면 또 이것까지 죽기 때문에 백이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백은 이건 충분히 둘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거 둘 때 가만히 늡니다. 네. 가만히 늘게 되면 지금 끼고 패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뭐 이 장면에서 이렇게만 이어도 지금 이것을 찌르지 않으면은 이제 이렇게 이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뭐 백이 이곳을 교환해 놓고 여기 이렇게 된다고 해도 어느 집이 더 큰지 의문입니다. 네. 노림은 있지만 지금 주변 배석상 네. 그리고 이곳을 다시 둔다고 하면 느는데요. 이곳을 네. 한 칸 이곳과 이곳이 맞보기 때문에 백이 이 돌을 공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혹시 흑은 크게 뒷맛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이다 보니까 그 앞선 짚어주셨던 3가지 수 중에 한 곳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어느 곳이 더 좋다기보다는 다 가능한 거죠. 그렇죠. 네. 흑은 선택이고요. 흑이 선택에 의해서 지금 바둑판이 지금 짜여지는데요. 주도권은 분명히 흑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전투를 좀 즐기는 스타일이라면은 우변에 건너붙여서 싸움을 바로 걸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이것을 건너붙이는 것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들여다보는 것도 생각할 수 있고요. 네. 네, 들여다보고 받으면요? 네. 받으면 이 당장 싸우는 것은 뒤로 맞게 되면 네, 이것은 중앙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간다고 해도 네. 넘어간다고 해도 돌이 백이 자연스럽게 중앙으로 오기 때문에 흑이 얻는 실리는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교환해 두고요. 뭐 중앙으로 뛰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서 백으로 하여금 뭐 이게 큰 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중앙으로 가면서 흑이 자연스럽게 이 중앙만 삭감하면 흑의 기존에 있는 실리가 크기 때문에 충분히 네. 가능합니다. 또 이렇게 두어지면 다음에 흑이 뭐 백이 어딘가를 뭐 둔다고 두고요. 치면요. 네. 이렇게 계속 공격하면서 실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둘 수도 있고요. 네. 네. 들여다보는 수는 싸움이 아니라 그냥 중앙 견제 정도의 네. 의미군요. 패감이 많다면 들여다보고 붙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수 보여주시는 줄 네. 알았어요. 지금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패를 하는 것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요. 서로 흑의 입장에서는 굳이 그리고 팩감을 지금 자체 팩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 붙이는 거, 또 이런 데 끼우는 거. 네. 좀 악수지만 여차하면 쓸 수 있고요. 그나 뭐 긁어 부스럼이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좀 간명하게 정리하는 수법을 찾아보고 싶어요. 자, 이 장면에서 시간을 꽤 많이 드립니다. 김채영 선수. 지금 흑이 아무리 조금 잡아도 45집은 확정가로 나 있습니다. 백은 이 두 점이 아직 제압되지 않았기 때문에 20집 정도 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전보다 흑돌들이 이런 데 와 있기 때문에 중앙의 어떤 위력도 훨씬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두 수법도 제가 다음에 이제 이 결과 승부를 떠나서요. 최종 구단을 보게 되면 한번 묻고 싶어요. 그 당시 어떤 심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 수를 두게 됐는지. 네. 지금 이 수는 좋고 나쁨을 떠나서 어떤 감정 본인 스스로의 어떤 감정에 의해서 둔 느낌이 있거든요. 사실 그냥 실전에서 그 한 수를 찾아내기도 네. 뭐 좋던 나쁘던 쉽지가 않은 자리 같거든요. 실전에 뭐 이렇게 좋은 수라고 생각해서 두는 게 아니라 그냥 즉흥적으로 두고 싶다 해서 둔 수라고 보여지거든요. 감각적으로 네. 둔 걸까요? 뭐 이 정도 본인이 오랫동안 바둑을 둬왔고 이 정도 둬도 바둑은 할만하다 이렇게 한자에도 할만하다 하는 본인의 오랜 어떤 그 바둑관에서 오는 오랫동안 바둑을 하면서 본인만이 느낄 수 있는 어떤 바둑관에서 오는 수법인데요. 반대로 저도 이제 오랫동안 바둑을 두지 않았습니까?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뭐 이 수가 좋다 나쁘다를 따지기 앞서서 좀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의미에서 이 자리를 네. 착수했는지요. 지금 김채영 선수가 생각하는 것도 아마 지금 백의 의도가 뭘까? 지금 이게 익숙하지 않은 진짜 예전 바둑 같거든요. 예전 아주 오래전 한 50년 전 옛날 기보 네. 뭐 그런 기보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돌들의 행마여서 아마 김채영 선수 같은 경우도 이게 좀 조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지금의 어떤 최정 선수가 두는 어떤 이런 바둑 내용에 대해서요. 일단 뭐 이 두 선수가 96년생 선수들인데 50년대 느낌을 풍긴다는 것 자체가 참 새롭네요. 그 최정 선수의 두는 수들이 굉장히 그 뭔가 거미줄을 치는 것 같거든요. 이 거미줄을 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예전 바둑에서 많이 나왔던 형태입니다. 최근에는 뭔가 뭐 거미줄도 거미줄이지만 어떤 의미는 담겨져 있지만 뭔가 접근전이 많아졌습니다. 네. 바둑에. 정말 치열해졌어요. 네. 수들이 한 수 한 수에 또 바로 상대가 대응하게끔 만드는 수들이 네. 많아졌는데 예전에는 자기 갈 길을 가는 어떤 벌림 그리고 좀 약간 보면 철학적인 수들 이게 무슨 수지 하는 수들 그 예전 기사들은 많이 도왔거든요. 네. 지금의 백의 수들은 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바둑을 표현할 때 한 폭의 그림과도 같다라는 네. 말을 많이 했었는데요. 최근 바둑을 보면 정말 한 수라도 삐끗하면 바로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바둑이 돼버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바둑은 어찌됐건 그 늦추는 법이 없으니까요. 늦추면 금방 나빠진다는 거를 모든 기사들이 인식하고 있고 또 그 학습을 통해서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쉽게 느슨한 수를 두지 못하는데요. 네. 어찌 보면 좀 살벌함까지 느껴지는 그런 바둑이 됐는데 일단 오늘 바둑은 이 중앙을 어떻게 그려 나가느냐가
관건입니다. 네. 근데 지금 상변도 그렇고 하중앙 부근도 그렇고 역시 양쪽을 한 번에 막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AI도 흙 쪽이 좀 편하다고 손을 들어주고 있는데요. 이곳이 반상 최대다 하면은 오히려 이렇게 시간을 들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다 가능하다 보니까 그 앞을 내다보느라 시간이 좀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장면에서 두어지고 어떤 형태가 그 완성이 됐을 때 결과가 안 좋아지면 굉장히 대국하면서 자책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당연한 자리라고 생각해서 뒀는데 좀 잘못되는 것은 내가 좀 나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뭐 여러 군데의 돌들을 어디든 둬도 될 것 같은데 여기서 고민을 하고 어떤 수를 선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선택이 잘못됐을 때는 굉장히 그 대국 내내 심리적으로 많은 그 흔들림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의 선택이 지금 현재 바둑의 유불리를 떠나서 분명히 선택의 결과의 여하에 따라 최정 선수가 흔들리냐 아니면 좀 잘 풀려 나가느냐 하는 그런 갈림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흘러가고 있는데 한종진 구단이 지금 흙으로서 선택을 한다면 마음의 결정을 내리셨나요? 저는 이것을 붙일 것 같아요. 뭐 싸움을 하신다는 네, 건가요? 싸움을 하면서 거의 진행이 뭐 축이 안 되는 순간 늘 수밖에 없거든요. 이쪽으로 늘기는 어렵습니다. 흙이 느는 자세가 너무 좋기 때문에. 네. 그리고 축으로 두어가는 것은 지금 백이 단점이 또 남기 때문에 백이 이 이후에 수가 너무 없습니다. 이렇게 밀어간다고 해도 백의 흙의 자세가 너무 좋아서요. 이렇게 두지는 힘들 것 같고요. 거의 이 그림이 그려져요. 이 밀어가면 이쪽을 밀어가거나 이쪽을 밀어가는 건데요. 이쪽을 밀어가면 늘면 계속 밀어가고요. 계속 백을 압박하고요. 백이 젖혀가면 네 젖혀가면 또 뛰어가서요. 이곳에 끄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네. 백이 응수하기 어렵습니다. 한종진 구단이라면 우측을 붙여간다고 하셨고요. 글쎄요, 김채영 사단의 선택은 어디가 될까요? 크게 세 군데 중 한 곳입니다. 자, 광고 보고 오는 사이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슈퍼 매치 5천 원배 세계 여자 바둑 대회 최정 구단과 김채영 사단의 결승전입니다. 자, 김채영 사단 아직 선택을 하지 못한 걸로 보여지네요. 가장 감명해 두는 것은 이것을 받아두는 거고요. 저는 사실 그 자리 두고 싶어요. 지금 이렇게 받아두면 중앙이 지금 너무 많이 터져 있어가지고요. 흙이 백이 큰 집을 지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집으로도 좀 벌게 되고 공격도 안 당하고요. 네. 그리고 얘기해 주신 대로 귀에도 문제가 없으니까요. 일석삼조의 수여서 상변을 지켜두고 싶은데요. 한종진 구단은 우변 쪽을 붙이고 싶다고 하셨고요. 아까 또 마지막 부분인 하변에 다가서는 수는 아무도 선택을 안 하네요. 네. 아, 김채영 선수도 한종진 구단과 같은 곳을 붙여갔어요. 이게 컨디션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싸워가는 것은 나쁘지는 않은 선택 같습니다. 아까 그려보는 거 보니까 거의 좀 외길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지금 백이 이곳을 차단 안 하기는 힘들어요. 흙이 이곳을 관통하게 되면 정말 백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네.
하기 때문에 차단은 하고 가야 네, 되고요. 차단은 해야 되고요. 끊을 수밖에 없는데 축이 안 되는 게 백에게는 가장 아픔이에요. 큰 그렇습니다. 아픔입니다. 백이 이런 식으로 추궁머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들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흑이 이 한 점을 잡게 되면 백이 이곳을 둔다고 해도 사실 백이 이쪽에 둔 거는 여기서 뭔가 집을 얻기는 어렵거든요. 흑이 이런 데 밀어두고 중앙으로 뛰어간다면 이제는 이렇게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자연스럽게 도망가야 되는 백이 연결하기 위해서 도망가야 되는데 흑이 그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또 흑이 얻을 수 있는 건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단을 하고 중앙 쪽으로 늘어두고 싶고요. 흑이 가치에 따라 미는 방법도 좀 볼까요? 그러니까 글수도 가능하다고 네. 하셨는데요. 지금 이쪽으로 밀어가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근데 한쪽으로 백이 제끼는 거는 지금 둘 때는 기분이 좋지만 백이 지금 당장 기분만 갖고 바둑을 둘 수는 없거든요. 지금 이렇게 두게 되면 이걸 나와 끊을 수는 없고요. 그냥 막아야 되는데 흑이 쌍립을 쓰게 되면 결국 다시 약점이 노출되게 돼요. 네. 백이 받아야 되는데 흑이 이거 중앙으로 또 띄워둔다면 백의 이 돌들이 불확실해서 어딘가에 지켜서 이제 살아야 됩니다. 네, 받아둬야 네.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돌들이 어찌 됐건 지금 실리는 앞서 있는 흑이 앞서 있기 때문에 중앙으로 점점 돌들이 가게 된다면 이것은 흑이 확실히 편한 어떤 네. 국면이 됩니다. 이런 교환해 두고 다시 이제 마지막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요. 뭔가 백이 중앙에서 뭔가를 해내야지 이 바둑은 승부가 가능한데요.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네, 지금은 어느 쪽으로 늘어도 흑이 밀어가도 백이 좀 답답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밀어가는 행마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방향만 좀 다르지 같은 행마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쌍립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어느 방향이 난지를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미 지금 최정 선수 같은 경우는 당연히 끊고 네. 끊을 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미 끊는 순간 뭐 다음 수 생각은 하겠지만 곤란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백 입장에서도 차단하고 난 이후에 사실 느는 곳은 두근두근대기는 해요. 그러니까 느는 곳이 두 곳이라는 것은 백이 이곳을 두고요. 흑이 둘 때 중앙으로 느는 것과 이쪽으로 느는 건데요. 흑 진영으로 느는 것은 머리를 내밀어 두면요. 네. 지금 흑이 단단하기 때문에 백돌이 이쪽으로 가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백이 이쪽을 뛰거나 이쪽을 뛰어야 되는데 이쪽을 뛴다고 보면 뛰게 되면 중요한 건 돌이 자연스럽게 중앙으로 지금 향하고 있다는 네. 게 가장 큽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앙이 두터워지면 백의 이 넉점이 굉장히 위태로워요. 뭐 승부를 떠나서 이번 오청원배의 어떤 우승자와 준우승자의 어떤 그 후유증은 굉장히 클 것 같거든요. 최정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한 번도 김채영 선수에게 패배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패배하게 된다면 정말 심리적인 타격, 정신적인 타격이 굉장히 클 거고요. 아마 2대0으로 졌다면 김채영 선수 같은 경우도 본인이 2대0으로 졌다면요. 나는 아직 극복해야 될 상대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면서 좀 마음을 달릴 수가 있을 텐데 네. 지금 1대0으로 이긴 상태에서 2대1 역전패 당하면 본인이 또 그런 패배는 더 아프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군가 승리하고 누군가 패배한다면 그 한 명은 오랫동안 이 후유증을 좀 겪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우리나라 선수들끼리의 결승 매치여서 기분이 좋기만 했거든요. 네.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으네요. 뭐 바둑 팬
분들은 우승이 확정되니까 뭐 좋을 수도 있지만 사실 선수들은 네, 선수들 입장에서는 뭐 중국 선수하고 두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고요. 이겼을 때도 그렇고 졌을 때도 그렇고요. 네. 그래도 한국 선수 2명 올라가는 게 좋겠죠. 좋죠. 네. 하지만 좀 염려돼요. 지금의 어떤 어떤 결과가 나오던 간에 이제 선수들이 좀 패배가 아프기는 하겠지만 그걸 딛고 일어나서 더 단단해지고 더 한층 더 성장한 그런 모습이 되기를 응원하고 네, 기대를 제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사적인 얘기지만 최정 선수 그 중국 출국하기 이틀 전에 최정 선수를 봤거든요. 네. 네. 그때는 전혀 이런 뭐 컨디션이 나쁘다 이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의 어떤 모습은 좀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본인이 최정 선수가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분명 그 스타일 자체는 최정 구단의 평소 모습 같은데 어느 부분에서 그런 거를 느껴볼 수 있는 건가요? 돌의 의도를 좀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최정 구단은 접근전에서 이 바둑을 치러 가는 스타일인데 네. 접근전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뭐 어떤 돌의 그 운석이라 그래야 할까요? 돌의 어떤 행마가 모르겠어요. 그 의도가 정확히 좀 풍겨지지 않는 거에 있어서 그렇게 느끼셨던 거군요. 저는 이 승부의 어떤 결과도 중요하지만 어? 지금의 수도 와, 정말 쉽사리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행마인데 일단 차단을 하질 않았고요. 네, 차단하는 것은 백의 돌들이 무거워진다. 백이 무조건 차단하는 순간 뭔가 움직여야 되니까요. 지금 이 돌을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백이 곤란하다. 지금 어떻게든 가볍게 보겠다라는 심산인데요. 네. 심산이지만 지금 이곳을 흙이 연결하게 되면 흙은 정말 걱정거리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백이 차단하는 수법이 남아있다고 해도 흙은 네. 통통통 네, 한 칸을 뛰고 있으면요. 백이 이쪽으로 뛰지만요. 뛰고만 있으면 실리는 이미 많이 앞서 있고요. 중앙에 이 돌들이 뛰면서 심하게 공격만 당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네. 백이 좀 재미없어요. 뭐 흔히 포인트가 중앙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중앙마저도 백이 얇아졌기 때문에 백이 이곳을 둔다고 해도 큰 낙이 없습니다. 백이 이거 흙이 둘 거예요. 이 자리는 너무 좋기 때문에 안 둘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두고 난 이후에요. 여전히 우측이 많이 얇아 보여요. 근데 백이 여기는 손댈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걸 두는 순간 백이 이곳을 빠지게 된다면 계속 흙이 이제 갑니다. 하고 이런데 끝나고 간다 그러면 이 두 점을 살렸기 때문에 처음에 살렸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계속 뚫리고 또 이렇게 제껴가면 지금 백이 얻는 실리는 뭐 밑에 지금 당하는 것도 있고요. 네. 큰 집이 되지 않는데 자연스럽게 돌들이 계속 중앙으로 와요. 실리가 흙이 확실히 많기 때문에 뭐 조금 실리를 빼앗기는 정도는 결국 바둑은 뭐 반집만 이기면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네. 지금 치받는 수를 아까 전에도 제가 잠깐 그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냥 막지는 않을 겁니다. 늘어서 네. 처리할 수가 있죠. 이 선으로 늘어서 지금 이곳으로 늘어서 처리해야 됩니다. 막으면 끼우는 거 당해서 네, 의도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마땅한 수가 없습니다. 그냥 먼저 끼우는 것은 단수치고 이으면요. 이때 찌르는 것은 이것을 둡니다. 지금 백이 빠지면 끊어 먹어서요. 이으면 넘어가세요. 지금 흙만 두터워지고 있거든요. 공격이 안 되면 또 중앙으로 탈출할 때도 흙돌이 여기 이쪽에 하나 더 있는 게 나중에도 훨씬 유용해집니다. 네.
공격을 한다거나 이런 거를 노려보기는 어려운 자리인데 자, 일단은 진행을 시켜갑니다. 네, 끼워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것을 끼워가는 것은 뭐 아까 전에도 잠깐 한번 보여줬는데요. 이것은 흙의 실리를 지금은 이렇게 늘지도 않고 이렇게 확실하게 잡아두면 뭐 아까 이 정도 집 나서는 흙이 이렇게 집이 났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고요. 이쪽으로 이어간다면 벽이 이어간다면 뭐 이런 식으로 두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둘 수도 있겠네요. 계속 압박해 가야 되는데요. 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언제든지 흙은 이렇게 잡을 수도 있어요. 지금 지금은 네. 내어주나요? 내어주고 이제 흙이 다른 데서 지금 좀 빼앗긴 거 즐거움을 찾으면 됩니다. 뭐 흙도 이곳이 연결되면서 한 10집 가까이 생겼거든요. 네. 또 선수를 줄 수 있다 보니까 손을 네. 돌릴 수가 있고요. 이건 평소의 최정 구단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니면 그 하변을 가만히 차렷 어떨까요? 지금 가만히 차렷할 수 있는데요. 네. 조금 더 이것을- 강력한 수를 찾아보고 싶어요. 한 점 따내면 끼워 있는 건데요. 네. 끼워 있는 건 이것을 단수 쳐놓고 지금 당장 입고 이렇게 싸우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뭐 충분히 흙돌이 많기 때문에 싸울 수 있고요. 지금 그렇지 않다면 이것을 교환만 해두고 네. 지금 이것을 이을 수도 있거든요.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어요. 지금 뭐 이런 거 두거나 이런 것을 오히려 이제 흙이 백을 압박해 갑니다. 하면 지금 이게 죽으면 이 백 모양이 뭐 이렇게 집이 나도 네. 흙이 뭐 이 정도만 집이 남다고 해도 이거 백집이 다 난다고 해도 흙집이 훨씬 커요. 우상이 너무 커요. 네. 그리고 기존 그 얻어놓은 집이 많아서 뭐 분명히 백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하는 게 백이 어려워 보이기는 하지만 막상 AI 스코어는 큰 차이는 아니에요. 네. 한종진 구단이 보낸 스코어는 몇 대 몇 정도로 보이세요? 네, 좀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지금 이 AI보다도 더 네, 네, 날까요? 네. 6대 4? 7대 3? 네, 7대 3, 뭐 7대 3까지요? 네, 네. 뭐 이제 간간히 저도 이제 한국 리그 감독을 하면서 요즘 최근에 AI를 가지고 이제 공부도 하고요. 네. 하기 때문에 이제 정말 선수들,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선수들과 같이 이제 대화도 하고 선수가 끝나고 와서는 같이 복귀도 하고 그런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선수가 끝나고 와서 이 장면에서 한 90대 0이죠 하고 얘기를 하면 어떨 때는 반대인 경우도 있고요. 뭐 큰 차이가 없을 경우도 있고요. 어떻게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반대할 수 네, 있나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인공지능이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네. 네, 아직 그 바둑판에 놓여진 게 많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흙이 한 수만 실수하게 되면 이 바둑은 또 몰라지긴 할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흙이 두기가 너무 편한 바둑이라서 그게 이 백이 이 바둑을 이기기가 좀 이긴 게 아니라 추격하기가 어려운 어떤 네. 그런 지금 장면입니다. 그래서 스코어가 조금 더 벌어져 있다고 보시는 거고 네. 하지만 AI는 AI만의 그려보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AI만의 그 그려보는 무언가를 최종 구단도 머릿속에서 그려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마디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결국 최종 구단이 지금 이 교환을 해두고 지금 또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장고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뭔가 이 수를 둘 때는 이 교환이 득이라고 생각해서 든다 하기에는 조금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 수를 두어놓고 막상 두려고 보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또 바둑판에 넣어지고 보니까 네. 뭔가 생각이 변한 거예요. 이 수순들을 밀어봤을 때 또 지금 생각하는 걸 봤을 때 본인의 생각과는 좀 다르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군요. 네. 이게 머릿속에 그렸던 거와 바둑판에 이제 몇 수 놓여지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차이점이 느껴지는 어떤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다를 때가 있군요. 부분적으로 이 수는 백이 이쪽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것들을 네. 다 지금 날린 거거든요. 네. 그런데 날려놓고 여기서 또 생각을 한다. 그것은 조금 다른 어떤 뭔가의 착오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찌 보면 지금도 하변으로 활용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남아 있는 거 아닐까요? 네, 뭐 화변 가령 이런 것을 안 두고 네. 했다면 지금 백이 하변을 둔다면 끊어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직 불확실한 게 약간 남았어요. 근데 백이 지금 두게 된다면 이걸 한 점을 끊어 잡기 때문에 지금 흑이 걱정거리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네. 그 차이가 있습니다. 백의 중앙에 돌들이 많이 놓여져 있는데 역시 이 부분을 운영해 나가는 게 지금도 중요하겠죠. 네. 백 많은 돌들이 중앙 쪽에 놓여 있지만 그 놓여 있는 중앙 돌들이 과연 얼마나 집으로 나중에 돌아올 것인가, 또 흑을 얼마나 압박할 수 있을 네. 것인가, 그게 이제 이 바둑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백의 돌들이 좀 거미줄이 좀 엉성한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아까 그냥 중앙집을 지키는 거는 너무 어렵다고 하셨으니까 공격을 통해서 이득을 봐야 된다 하셨거든요. 네. 그래도 일단 상변 들어가야 될까요? 지금 차단을 한다면 그 자리뿐일 네, 것 뭐 같은데요. 뭔가 전단을 구한다면 이곳을 둬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중앙으로 뛰는 것도 생각할 수 있고요. 지금 흑돌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곳을 덮어 씌울 수도 있습니다. 나가서 지금 오히려 끊으면 지금 끊는 걸만 이제 걱정하면 되는데요. 네. 지금 뭐 이렇게 넣는다면 지금 이곳을 두어서 또 흑이 백이 이렇게 둔다고 하면 이런 것도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도 뭐 지금은 이게 없다면 백이 연결하면은 다시 이 안에서 흑이 살아야 되고 또 중앙 두 점을 공격하면 된다고 하지만 지금 이것이 관통되어 있기 때문에 백이 이런 거 둔다고 하면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곳에서 뭔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이것도 정확히 수익기가 안 되면 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네. 백의 선택보다는 흑의 선택이 좀 더 많아졌어요, 바둑이.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뭐 그 선택을 하면서 실수하는 부분도 분명 생길 수 있지만 그 선택지에서 올바른 선택만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흘러갈 수 있거든요. 이 자리도 선수가 되는 건가요?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한 점을 끊는 것보다는 지금 이것을 잇고 잡으러 가는 수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흙은 뭔가 교환을 하나 해두고요. 뭐 이런 식으로든 교환을 해두고 끊어 잡거나 아니면 그냥 끊어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곳을 끼어 있는 것은 이렇게 늘게 되면 이제 이곳이 살아있기 때문에 좀 크게 걱정되지 않는 어떤 그런 느낌입니다. 안전하게 둔다면 끊어 먹기 전에 이곳을 교환해 두고요. 좀 네. 앞서긴 하지만요. 교환해 두고 이쪽을 끊어 먹으면 별다른 어떤 그런 수가 없습니다. 또 안 끊어 먹을 수도 네. 있겠네요. 지금 이렇게 두고 이런 교환을 할 수도 있겠네요. 아, 예, 그쪽에서 네. 살아가는군요. 그래서 이으면 이게 다시 빠져두면 꽤 짭짤하게 집이 났죠. 그리고 이쪽에 어떤 아직 단점도 나와 있고요. 지금 백이 노릴 수 있는 것은 뭐 이런 진영이 와가지고 흙 한 점을 차단하는 겁니다. 네. 이쪽을 나오게 되면 이건 그 흙도 이 두 점 때문에 그 차단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 차단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붙이는 교환을 해둘 수도 있고 생략을 하고 좌하를 끊어 잡아서 살아둘 수가 있습니다. 대국 시작한 지 한 2시간 10분 정도 흘러가는 상황이고요. 이런 악수, 이게 약간 악수기 때문에 이 수를 과연 둬야 될까 이런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분명히 좋은데 좋다고 생각은 할 것 같아요. 좀 기분 좋다. 뭐 이제 바둑이 엄청 좋다고 생각은 못 할 수 있어도 뭐 기분 좋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 이 한 점이 끊기면 또 굉장히 갑자기 커 보여요. 지금 김채영 선수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큰 거 아니야? 이런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게 정확한 수익기만 된다면 네. 끝내기의 어떤 수순만 정확히 그려진다면 결국 집으로 앞서 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뭐 갑자기 토실토실 이제 집이 났죠. 한 점을 잡으면서요. 네, 백의 형체가 드러나기 네. 시작하는 장면이 되는 건데요. 제일 간명한 것은 한 점을 끊어 잡는 수고요. 갈림길에 있습니다. 이수와 이수. 만약 한 점을 끊어 잡으면 그때도 아래쪽 어깨 짚는 자리가 네, 있습니다. 있군요. 그래서 네네네. 자, 이번에도 김채영 선수의 선택이 좀 오랜 시간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정청원배 세계 여자 바둑 대회 결승 3번기 2국입니다. 최정 9단의 백, 김채영 4단의 흑입니다. 마지막 수순이 아래쪽 날일자로 벌려간 상황인데요. 일단 좌하 안정을 취하는 건 절대예요. 네. 뭐 손 빼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한순간에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자체로도 이제 한 장 잡는 끝내기가 뭐 거의 10지 가까이 되는 끝내기를 하면서 네. 안정을 취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잘못하면은 다 죽고 그냥 순식간에 끝날 수 있어요. 그런 모험을 뭐 어떤 기사도 하기 쉽지 않죠. 앞서 그 우측 눈목자 되어 있는 자리
어깨 짚어서 차단이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있지 네.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네. 그 양쪽을 한 번에 다 보강하는 수법은 없을까요? 흙이 보강하는 걸 말씀하는 건가요? 네, 귀도 살리면서 아, 차단도 막아내고 네, 이제 가장 너무 가까이, 많은 걸 네, 바라나요? 너무 이제 이쪽을 일단 받아두고요. 네. 일단 100은 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두는 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흙이 뭔가 선수로 집이 나는 형태고요. 백이 잡으러 갈 때 결국 이 자리는 둬야 되는데요. 이것을 둔다 그러면 뭔가 좀 안형의 형태는 나오는데 이거는 딱 사는 수가 안 보이기 때문에 네. 네, 지금 선택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종 구단이다 보니까 또 위험 부담이 그렇죠. 상당히 따를 것 같아요. 또 예상하지 못하는 어떤 수가 나와서 이게 또 예기치 못하게 끝나버릴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중앙 부분이 차단됐을 때 교환이 되어져 있는 게 나은 건지 아닌 건지를 좀 네. 비교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비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환을 하는 게 득인지 안 하는 게 득인지. 근데 지금 김채영 선수의 심리적인 상태로 보면 할 것 같아요. 교환을요? 네. 왜냐면 끼우는 게 계속 있다고 생각하면 좀 본인이 확신이 없으면 이게 굉장히 그 심리적으로 뭐 찜찜하다고 해야 되나요? 네. 네. 신경 쓰이거든요. 다른 쪽에 진행을 시키더라도 시선이 계속 갈 것 같아요. 네. 계속 두고 있을 때마다 저기 백이 끼우는 수로 바둑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동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두고 어찌됐건 저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그런 수들을 최정 프로가 두고 있지만 이렇게 두고 이긴다면 정말 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어렵다는 중앙 운영. 네. 그것도 중앙 운영이라고 보기도 좀 어색해요. 이제 많은 기사들이 분명히 이 바둑을 네.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을 텐데 그 기사들이 정말 최정이 왜 이렇게 둘까 하는 어떤 그런 의구심을 가질 것 같아요. 그리고 친한 친구들은 분명히 한국에 돌아오면 왜 이렇게 두지? 또 김채영 선수하고 친한 선수들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았나? 막 좀 최정 선수요? 네, 무슨 문제 있었어? 뭐 이렇게 그런 다른 쪽에 어, 어떤 바둑 쪽보다 다른 쪽의 물음도 뭐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바둑의 지금 내용입니다. 분명히 운영하는 게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정 선수 나름대로의 그 구체적인 네, 뭔가 운영 수순들을 머릿속에서 그려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중앙에 있는 이 그물들을 어떻게 이어가느냐, 또 흑 입장에서는 어떻게 끊어가느냐, 그게 중요한 한 판입니다. 그래서 AI의 승부 예측은 그렇게 크게 기울어 있지는 않고요. 지금 한 60대 40 정도의 느낌인데요.
그리고 지금 이 AI가 한국 AI다 보니까 그 중국 룰이라는 거를 좀 감안하고 스코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저께 지금 백이 6집반으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지금 7집반과 6집반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네. AI의 한 집은 또 다를 수가 있어서요. 저희가 뭐 알 수 없는 한 집이기 때문에 뭐 또 그렇게 보면은 또 지금의 차이가 또 조금 거의 더 안 나, 좁혀지겠죠? 안 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채영 선수도 선택이 좀 느려지고 있습니다. 교환을 네. 아꼈네요. 뭐 지금 이것을 내 선수라고 거기 따낼 수밖에 없고요. 지금 끼어 있는 맛에 대해서는 뭐 김채영 선수는 여차하면 중앙으로 들어서 이렇게 싸울 수도 있다. 네, 싸울 수도 있고 이 두 점을 또 가볍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런 식으로 가서요. 네. 지금 이 끊는 단점이 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두 점을 단수 치면 붙이거나 중앙으로 두면서 이 두 네. 점을 가볍게 보는 겁니다. 네, 충분히 뭐 이렇게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중앙으로 있는 수도 흑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안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정수 같아 보여요. 이렇게 날짜 온 이상 뭐 이곳을 놓치기는 싫거든요. 지금 가야 네. 될까요? 타이밍상 이곳을 놓치고 흑이 또 이런 곳을 나중에 먼저 차지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 이 돌들은 정말 이제 가치가 많이 떨어집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일단 이곳을 두고 어느 정도의 균형을 좀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차단을 시켜놔야 하변에 끼우는 것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리고 네, 마지막이라면 이쪽을 제가 계속 집착하는데요. 이게 집착하면 안 되는데 네. 그만큼 뭔가 변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가장 먼저 하다가 만잘이거든요, 상변이. 최정구단은 어깨보다는 붙여서 차단을 가고요. 도저히 제가 이상한 겁니까? 이 차단도 좀 동의할 수 없는 한 수일까요? 뭐 이렇게 두면 좀 이걸 받아야 됩니다. 또 나중에 입구자 가면 또 백이 이것을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고민해야 되고요. 깔끔하지가 네. 않네요. 지금 당장으로도 이런 식으로 흑이 둔다면 네. 막아야 되는데요. 지금 이 중앙이 많이 나는지 이 변이 많이 나는지 그것도 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장 둬야 되는 것보다는 흑이 이 교환을 해두고요. 또 다른데 뭐 이곳을 뛰어가거나 이쪽을 네, 흑이 두어간다면 네. 이 한 점을 절대 버릴 수는 없어요. 어떤 식으로든 살려야 되는데요. 살려간다면 좀 흐름이 분명히 백이 마음에는 안 듭니다. 아니면 흑이 하변 한 칸 뛸 때요. 네, 한 칸 뛸 때 손 빼는 거는 지금 붙이는 게 악수거든요. 저는 좀 더 진행을 시키려고 했는데 네. 한 칸 뛸 때 들여다보고 입구자 두면 잘 막지 않았을까요? 아, 네,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나와서 끊는 게 좀 아직 약점이 있고요. 또 네. 아까 뚫리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네. 더 막지 않았을까. 저희 이
기사들이 많이 하는 어떤 실수가 이 악수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워요. 근데 이렇게 또 놓고 보니까 좀 이 수 자체가 악수기 때문에 과연 실전에서 제가 다시 봐도 생각할 수 있을까 하는 수지만 이렇게 두고 이렇게 막아두는 게 네. 더 현실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막으려고 한다면 막을 수는 있네요. 네, 그리고 손 뺄 수도 있어요. 지금 뭐 백이 이곳에 손 뺀다고 해도 마땅히 둘 자리가 없거든요. 아, 여기서 흙이요. 네, 흑이 손 빼고 뭐 백이 다음에 또 어디 둔다고 해도 뭐 두수 나서 차단한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상변을 먼저 갈 수가 있겠네요. 아니면 그 우측이 흙이 단단하게 뚫어져 있는 형태니까 네, 상변을 나를자로 짚어서 조금 더 강하게 공격하는 건 없나요? 이렇게요. 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저의 일감은 지금 이소영 캐스터와 같은 생각이거든요. 좀 이렇게 들여다보거나 하고 뭐 오히려 뭐 중앙으로 두게 되면 흙이 좀 앞서 있는 것 같아요, 집이야. 또 저의 착각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중앙을 나를자로 둬서 유연하게 처리하는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차단하는 방법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이것을 두었을 때요. 네. 이것도 지금 사실 차단하는 게 뭐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쪽으로도 지금 뭐 맛이 나쁘네요. 지금 이쪽으로 치고 막는 것도 기분이 나쁘고요. 네. 지금 수가 늘어난다면 뭐 그것도 기분 나쁘고요. 이게 수가 늘어나면 또 이렇게 이쪽으로 수상전을 할 수도 있고요. 네. 지금 백이 흙이 좀 곤란한 어떤 그런 수상전이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두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이곳을 두었을 때 아까 전에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늘게 되면 지금 이곳을 늘지 않고 이쪽을 두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뭐 이렇게 치고 나가도 지금 백은 갇혀 있는 상태에서 좀 뭔가 백은 눌러 가야 되는데 또 석점머리 두드리고요. 지금 네. 이쪽의 교환도 이제 지금 오히려 흙이 더 둘 수 있게 돼버렸어요. 지금 이게 등치가 너무 커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흙돌 8점을 다른 식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식의 활용이라는 것은 뭐 백이 여기서도 일단 흑마가 안 보이고요. 나중에 뭐 이런 교환이 되어 있다면 이런 식으로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돌린다든지 네. 이걸 내줘도 이것만 잡게 되면 내줘도요? 네. 뭐 잡을 수만 있다면 지금 이 한 20집 정도 20집은 좀 넘겠습니다. 흙집이 5집이 있으니까 한 25집 정도 되는 집을 내줘도 뭐 충분히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입니다. 참 재밌는 게 그 어린 시절에 김채영 선수와 김다영 선수는 늘 최정구단과 오유진 선수의 늘 그늘에 가려서 늘 2인자였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김다영 선수가 오유진 선수에게 어떤 결승 무대에서 2대1로 여루 기성전인가요? 우승해서 어떤 어린 시절에 그 좀 안 좋았던 것들을 극복하고요. 네. 지금 김채영 선수 같은 경우는 입단하고 12連패를 당하면서 굉장히 그 스트레스가 컸을 텐데요. 저는 그런 부분을 오늘 이 바둑에서만 지금 잘 두고 있으니까요.
그것까지 이겨낸다면 이제 한 15년 이상 늘 2인자의 그늘에 있었는데 또 그걸 극복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선수들이 나이는 어리지만 어렸을 때부터 좀 라이벌 구도가 생긴 게 15년이나 됐군요. 근데 못해도 15년 됐을 것 같아요. 못해도요? 네, 지금 나이는 지금 96년생이니까 한 15년 정도 됐겠네요. 네. 아, 자, 김채영 4단이 중앙을 좀 간명하게 한 칸으로 띄워서 두었어요. 지금 결국 띵한 느낌입니다. 지금 이 한 점을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쳐다보고 있는 거고 뭐 이렇게 둔다고 해도 백은 이렇게 도망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도망가는 거는 또 그냥 받게 되면 좀 싱겁고요. 이렇게 이것을 차단해서 분명히 이쪽도 돌 수 있고 기만 차단할 수 있으면 이쪽만 변만 차단하게 돼서 탈출만 할 수 있으면요. 백도 이곳에 늘 기회 맛이 생겼기 때문에 좀 기회가 있습니다. 그 뒷맛이 생긴다면 아까 확정가로 한 45집 봐줬는데 더 줄어들게 되겠고요. 그렇죠. 지금 이곳은 5집, 7집 정도라고 보면 12집입니다. 22, 13집이니까 12집에 13집, 25집, 35집, 40, 지금 48, 48, 50 이 정도, 50집, 약한 50집 정도 되고요. 이 집은 조금 늘어났고요. 한 12집. 지금 10집은, 그러니까 22집. 아까 전에도 했지만, 백은 확정가가 22집이에요. 흑집은 50집이고요. 네. 지금 28집 정도의 차이인데, 이제 이 집이 얼마나 되느냐. 그렇지만 이 집이 되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흑에게 당하는 게 있어요. 지금 시청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거 꽤 큰 집 나는 거 아니냐 하겠지만, 흑은 아까 전에 여기까지만 집을 셌는데요. 네. 흑이 먼저 손이 돌아와서 이런 데 두게 되면 흑은 중앙을 이용해서 서너 집이 금방 늘어나요. 그리고 또 캐스터가 이렇게 뒀지만 이런 식으로 돼서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이 집이 한 열 몇 집 늘어나도 또 이 한 점 제압하면 흑도 열 몇 집이 늘어납니다. 네. 흑이 먼저 손이 돌아와서 이런 식으로 두거나 하게 되면 이 집 늘어나는 거 못지않게 네. 백 모양도 백 한 점을 잡으면 흑집이 늘어날 수 있고요. 중앙집은 그래서 짓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백 입장에서는 흑이 늘어나는 집까지 좀 염두에 두고 앞으로를 운영해 나가야 하는데요. 네. 그래서 그것이 어렵습니다. 자, 그래도 일단은 상변을 들어가야 하지 않냐라는 한종지 구단의 의견이었고요. 저는 좀 나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좀 적극적인 수를 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중앙 형태에 있어서 모션을 취한 자리라고 한다면 그 우하, 붙여간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조금 더 보여줘야 하는 백이고요. 또 이쪽 부분에서도 흑이 손이 돌아와서 먼저 이렇게 두게 되면요. 이 한 점이 움직이기 어려워지고 이 끊는 단점이 생기기 때문에요. 또 늘어나겠네요. 또 흑집이 이렇게 늘어나고요. 생각보다 이 중앙의 어떤 모양이 크지 않습니다. 혹시 다음 이제 시합이 끝나고 최정 선수를 보면 저 이렇게 해설 편파적으로 했다고 좀 혼날 것 같아요. 어느 쪽으로 지금 하셨던 건가요? 그런가요? 최정 선수가 좀 나쁘다고, 네. 좋지 않다고 이런 좀 형세 판단을 많이 하면서 또 분명히 또 많은 후배 기사들이 보는 기사들이 계속 안 좋다고 계속 하더라 이런 얘기 하면은 또 나중에 보고 네. 사모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운영 면에서 그 얘기를 하셨던 거니까요. 아마 네. 최정 선수도 이해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은 이제 최정 선수가 나중에 또 재방송 보면서 좀 서운할 수 있으니까 백 입장에서 좀 좋은 수를 찾아주세요. 아, 일단 찬다고 네, 좀 하기는 어렵고요. 바쁘긴 네, 한 네. 바둑인 것 같은데 뭔가 이쪽을 갈라쳐서 지금 흙을 좀 어렵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좀 복잡하게 만들어서 선수를 쥐고 네. 그 우중한 부분을 지켜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래 끼우는 것도 남아는 있거든요. 네, 끼우는 것도 남아있죠. 네. 지금 이제 끼우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백이 어떤 식으로든 처리하고 이제 끼우는 걸 또 생각해야 되는데요. 네, 끼우면 이렇게 지금은 이제 이곳까지 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보여줬던 뭐 이런 수들도 백이 이 중앙에서 이제 싸움을 걸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싸움을 걸면서 뭐 승부를 볼 수 있고요. 네, 백이 이렇게 뒀을 때, 네, 지금 여기 있고요. 끊어야 되는데, 끊을 때 네, 지금 이렇게 둘 수도 있어요. 네. 지금 부분적으로는 나갈 수가 네. 있네요. 나갈 수 있죠. 이거 한 점을 석점을 버리고요. 또 이렇게 둬놓고 넘어가는 걸 노리고요. 좀 뭐 다양하게 이 집도 늘어나긴 했지만 중요한 건 흙이 그냥 끌려다니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백집도 늘어난다는 네. 흙집도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끼워가는 거는 당장은 어렵겠어요. 네, 당장 끼워가는 것은 뭐 끼워갈 수도 있지만 뭐 큰 이득을 취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면은 언제쯤 끼우는 자리는 좀 강력하게 노려볼 수 있는 걸까요? 지금 이곳이 먼저 정리가 돼야 돼요.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고서는 지금 백은 이곳을 둘 수가 없어요. 백은 무조건 어딘가를 둡니다. 여기서. 네. 뭐 최정 선수가 뭐 기 쪽을 먼저 응수를 물어가면서 이런 데 물어가면서요. 흙이 이제 이렇게 둔다면 뭐 좀 물어가면서 이쪽에서 먼저 흙의 응수에 따라서 이쪽을 뭐 정리하는 걸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번에도 중앙입니까? 오늘 일단 저가 잘못 생각하는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뭐 컨셉이 네. 확고하죠. 자, 네, 일관된 네. 작전으로 중앙에 계속 손이 가는데요. 입구자 나가면 또 백의 응수가 궁금합니다. 바로 눈에 네. 보여요. 네, 입구자. 지금 이게 결국에는 이제 이 교환도 손해거든요. 이쪽 부분으로 봤을 때는요. 손해지만 이렇게 차단만 할 수 있으면 지금 이 돌은 이쪽 싸움에서는 분명히 뭐 유리한 곳에 놓여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밭전자 자리 째고 나올 수 있느냐 이런 의미군요. 그렇죠. 상변을 조금 더 강하게 노려보려고 하는 백인데 그러면은 흙이 굳이 나가지 않고 상변을 받아둘 수도 있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받지 않고요. 밭전자로 네, 나가지 받지 않고 않고 먼저 이쪽을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김채영 선수는 나갔어요. 네, 저는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지금 이곳을 두었지만 흙이 이곳을 둔다면요. 백이 이곳을 지키면서 이기기는 어려워 보이거든요. 백이 이렇게 집을 다 짓는다고 해도 지금 이제 이곳을 지키게 되면요. 뭐 이 정도는 네, 이 제압이 훨씬 큰 것 같거든요. 네. 이런데 교환해 두고요. 이렇게 제압해 두는 게 훨씬 흙집이 커 보여요. 물론 큰 차이는 아닐 수 있는데 그런데 흙이 입구자로 나왔기 때문에 백은 더더욱 상변에 손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설마 이번에도 중앙 방면으로 손이 갈 수도 있을까요? 중앙으로 간다면 흐름은 이런 흐름으로 둬야 되는데요. 이렇게 두고 이제 늘어가는 흐름 네. 아니면 이쪽으로 늘어가나요? 이렇게 늘어가고 이쪽 돌들을 가볍게 처리하고 중앙에 이제 집을 좀
지으면서 네. 뭐 추격을 해야 되는데요. 과연 지금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지. 네, 일단 흐름은 그런 흐름이에요. 네. 지금 이곳을 둬야 돼요. 이렇게 그냥 밀려가면은 흙이 이쪽이 두터워지면 다시 이쪽에 준동이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흙이 벽이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 돌이 없다고 치면 두고 뭐 백이 끊을 때 빠져서요. 이 돌이 있다고 보면 굉장히 이 한 점은 가볍거든요. 그러면 백 넉점이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를자로 간 의미가 있는 거네요. 그러다 보니까 흙이 밀어줄 때도 아래쪽을 받아둬야 할 것 같고요. 그럼 결국에 손이 가는 쪽, 상변은 흙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흙이 먼저 지금 이쪽이 좀 신경 쓰이는데요. 뭐 이쪽을 먼저 하나 교환만 해둘 수 있으면 흙이 뭐 확실합니다. 이쪽을 지킬 수만 있으면요. 근데 뭐 이렇게 가고 이 끼우는 수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응수만 해낸다면 뭐 상당히 큰 중앙집이 나긴 하지만 이 사각형 집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네, 오늘 첫 출발부터 흙의 실리 100의 중앙 작전인데 좀 구체적으로 끌어내는 게 어렵지 않을까 싶은 장면에서 최정 선수가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네, 지금 뭔가 지금 중앙에 이제 좀 조금씩 형성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좀 더 구체적인 어떤 모양이 나와야지만이 뭔가 이 바둑을 요동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아직까지는 접근전이 단 한 번도 없었던 바둑입니다. 이제부터가 승부처이지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이 부근에서 어떤 싸움이 일어나게 될지 잠시 2부에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